천문학자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적용하여 우주의 행성, 항성, 성운, 은하 등의 천체 및 여러 천문 현상들을 물리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연구하며 해석하는 과학자입니다. 천체 및 은하계의 크기, 형태, 성분, 구조, 운동, 광도, 온도 등과 같은 특성을 측정하며 천체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밝히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분간계, 복사계, 광도계, 마이크로미터 등이 갖추어진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또는 기타 기구 등의 각종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행성의 탐색, 우주 전파 수신 등과 같은 우주 개발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천문학은 우주 현상을 분류 또는 서술하고 천체 물리학은 물리 법칙을 이용하여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해하지만 오늘날의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주과학에 기여한 세계적인 천문학자로서는 지구둘레를 최초로 측정한 에라토스테네스, 최초로 망원경을 발명하고 목성의 4대 위성을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에드윈 허블, 천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 세차운동을 발견한 히파르코스,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 행성 탐사에 큰 공헌을 한 칼 세이건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주를 보다 넓게 볼 수 있게 해준 위대한 천문학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아리스타르코스입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BC 310년에서 BC 2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당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했으며 최초로 지동설을 믿은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삼각형의 기하학을 응용하여 달의 크기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최초로 추정해낸 사람이며 지구의 둥근 크기를 관측한 업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학자는 다음에 언급할 히파르코스인데 그래서인지 그의 업적을 보면 스승인 아리스타르코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파르코스입니다. 히파르코스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 그리고 수학자입니다. 그의 출생 연도는 BC 190년에서 BC 120년도 즈음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터키 이즈니크 지방인 니카이에서 태어나 로도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천문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우선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는 별자리 46개를 결정한 인물이며 이 외에도 천문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 태양과 달의 모형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추정해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한데 이는 그가 창시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해낸 것으로 그가 창시한 삼각함수법은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성들의 겉보기 등급을 분류하였고 삼각법을 이용하여 일식을 예견하는 방법을 알아낸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그의 업적을 기려 1989년 그의 이름을 딴 인공위성 히파르코스를 발사하였고 이 인공위성은 1993년까지 천체 관측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압드 알 라흐만 알수피입니다. 압드 알 라흐만 알수피는 페르시아계 무슬림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903년 12월 7일에 태어나 986년 5월 25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압드 알 라흐만 알수피라는 이름 이외에도 서구권에서는 아조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 업적이자 저서는 성조화의 서라는 책으로 이 책에는 각 별자리에 있는 각각의 별의 밝기와 위치가 그림과 함께 해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은하의 위성은하 데마젤란 은하를 최초로 관측한 천문학자입니다. 다음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법학자 그리고 점성술사입니다. 그의 풀네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이고 1473년 2월 19일 폴란드 토룬에서 태어나 1543년 폴란드 프롬보르크에서 사망하기까지 약 70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진리처럼 믿어지던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어온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을 뒤엎는 매우 혁신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저서 코멘타리 오르스에서 지동설을 처음 언급하였고
훗날 걸작이라 평가받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앞서 언급한 지동설 주장을 수정 및 보완하게 됩니다. 그는 해당 저서에서 그가 주장하는 지동설을 바탕으로 실제 천체 궤도를 계산하였는데 다만 이것이 실제 관측 결과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아서 이후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등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그는 1564년 2월 15일 피란체 공화국 피사 지방에서 태어나 1642년 1월 8일 7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갈릴레이 망원경이라 불리는 고배율 망원경을 발명한 것인데 이것은 당시 1609년 시중에 나와 있던 망원경보다 약 20배 더 높은 배율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그가 직접 발명한 이 망원경을 통해 수많은 천문학 업적을 이루어내는데 당시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하는 수많은 발견들을 해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갈릴레이 위성이라 불리는 목성의 4대 위성인 이오, 유로파, 칼리스토 그리고 가니메데를 발견합니다. 또한 그는 태양의 흑점을 관측해냈으며 이러한 관측 결과들은 당시 진리로 믿어지던 천동설의 불리한 증거들이었고 교황청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후 교황청으로부터 그의 지동설을 철회하도록 수차례 강요받으면서도 교황청에 맞서 지동설을 고집한 결과 그의 마지막 생애를 가택에서 구류된 채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1571년 12월 27일 독일의 바일데어 수타트에서 태어났으며 1630년 11월 15일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첫 주요 천문학 연구는 1596년에 출판한 우주구조의 신비로 이 책은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옹호한 최초의 출판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의 4대 위성을 발견하고 위 내용을 담은 저서 별세계의 사자를 발간하면서 본인의 관측 결과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 케플러의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에 케플러는 저서 별의 메신저와의 대화를 출간하여 갈릴레이의 관측 결과를 충실하게 보증해 주었습니다. 케플러는 오랜 시간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행성 운동에 대한 세계의 물리학 법칙을 발표하는데 이 법칙이 그 유명한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에 기반이 된 자료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의 천문 관측 자료이고 이렇게 탄생한 케플러 법칙은 훗날 아이작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몬 마리우스입니다. 시몬 마리우스는 독일의 천문학자이며 1573년 1월 20일 안스바우 공화국 쿠첸하우젠에서 태어나 1625년 1월 5일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으로 알려진 목성의 4대 위성을 갈릴레이보다 먼저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목성의 4대 위성에 이오, 유로파, 칼리스토 그리고 가니메데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4대 위성의 발견이 갈릴레이보다 앞섰다 주장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훗날 갈릴레이보다 며칠 뒤에 발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름을 가져와 명명한 목성의 4대 위성의 각 이름은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바이어입니다. 요한 바이어는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법률가로서 1572년 바이에른주의 라인에서 태어나 1625년 3월 7일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약 20살의 나이에 잉골슈타트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이후 아우크스부르크로 넘어가 법률가로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생활하는 동안 천문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별의 밝기에 따라 별의 이름을 짓는 바이어 명명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바이어 명명법은 각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밝은 별부터 어두운 별까지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등의 그리스어 알파벳 순으로 명명합니다. 요한 바이어는 또한 바이어 명명법 이외에도 천체 지도인 우라노메트리아를 만들었는데
이는 천구상의 모든 별을 다룬 최초의 별 목록입니다. 다음은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입니다.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는 프랑스의 천문학자로 1625년 6월 8일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후에 프랑스로 귀화하여 1712년 9월 87세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669년 루이 14세의 초청으로 파리 천문대의 초대 천문대장이 되었으며 천문대장으로 즉위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토성의 위성인 이아페투스, 레아, 테티스, 그리고 디오네 등을 발견했고 목성과 화성의 자전주기를 계산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가 계산한 목성과 화성의 자전주기는 현재의 과학기술로 알려진 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1643년 1월 4일 영국의 링컨셔 주에서 태어나 1727년 3월 31일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뉴턴 역학의 정립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1687년 발간한 그의 저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고전 역학과 만류인력의 기본 바탕을 제시한 저서로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저서를 통해 뉴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전까지 과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류인력의 법칙과 세 가지 뉴턴 운동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 기술을 설명하는 물리학 법칙으로 그는 행성의 진로, 달의 세차 운동, 혜성의 운동, 은하수의 생성 및 빛의 굴절 등에 적용되는 중력을 매우 일반적인 힘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고 이에 중력을 만류인력, 즉 만물에 갖춰져 있는 힘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고 있는 같은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려 한다는 법칙으로 예를 들어 이불을 두드려 먼지를 털어내는 경우와 달리던 차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에 더 큰 알짜 힘이 가해질수록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더 커진다는 법칙으로 예를 들어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50m 거리를 7초에 주파한다면 100m는 가속도가 붙어 14초보다 빠른 속도로 주파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초반의 속도보다 점점 가속이 붙어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 등이 이 법칙에 해당합니다.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그 동시에 물체 B는 물체 A의 같은 크기의 방향만 다른 힘을 가한다는 법칙으로 예를 들어 로켓을 발사할 때 지면에 닿아있던 로켓이 수직으로 날아가는 힘을 받는 상황이나 총알이 날아갈 때 총에 전해지는 반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에드먼드 헨리입니다. 에드먼드 헨리는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기상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수학자입니다. 그는 1656년 11월 8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742년 1월 14일 8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에드먼드 헨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런던의 세인트 폴 스쿨을 거쳐 옥스포드 대학교 퀸즈 컬리지에 입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1675년부터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일하며 수많은 관측 활동을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헨리 혜성의 발견입니다. 헨리 혜성은 약 75년에서 76년 주기로 지구에 접근하는 단주기 혜성으로 유일하게 지상에서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단주기 혜성입니다. 그는 이 외에도 달의 하성에 대한 엄폐 현상 관측, 그리고 여름 태양의 흑점 관측 등 다양한 관측 업적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크 카시니입니다. 자크 카시니는 이탈리아계 프랑스 천문학자로 앞서 소개한 조반니 도메니크 카시니의 아들입니다. 그는 1677년 2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756년 4월 18일 79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17세의 나이로 파리 과학협회에 들어간 수재였으며 1712년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파리 천문대의 천문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토성의 위성을 표로 정리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샤를 메시에입니다. 샤를 메시에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며 1730년 6월 26일 프랑스의 로렌 지방에서 태어나 1817년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가 겨우 14살이던 1744년에 대해성을 관측하고 1748년 7월 25일에는 금환 일식을 관측합니다. 그의 관측 업적으로는 그의 이름을 딴 메시의 천체 목록이 있습니다. 메시의 천체 목록은 밤하늘의 혜성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천체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의 친구이자 조수인 피에르 메시앙과 함께 작성하였으며 39개의 은하, 4개의 행성상 성운, 7개의 다른 종류의 성운, 그리고 55개의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의 출간 목적은 혜성을 찾는 사람들이 천구에서 움직이는 천체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천체를 쉽게 구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윌리엄 허셜입니다. 윌리엄 허셜은 독일 태생의 영국 천문학자이며 1738년 11월 15일 독일의 하노바 지방에서 태어나 1822년 8월 25일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19세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전까지 하노바의 군악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영국 이민 후에도 그는 음악에 심취하였고 영국에서 나름대로 알아주는 저명한 음악가가 되었으며 천문학에 빠지게 된 건 30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문학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우선 천왕성과 그의 위성 티타니아와 오베론을 발견하였고 토성의 두 위성인 미마스와 엔셀라두스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측 이외에도 그는 우주가 은하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은하 이론을 정립하였고 그가 정립한 이 이론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에르 메샹입니다. 피에르 메샹은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측량가입니다. 그는 1744년 8월 20일 프랑스 나온 지방에서 태어나 1804년 9월 20일 6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샤를 메시에와 함께 초기 어두운 천체와 혜성의 연구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문학 외에 측량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가 익힌 측량 기술로 북이탈리아와 독일의 지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측정학계에서 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미터법에서의 표준 단위인 미터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 보데입니다. 요한 보데는 독일의 천문학자로 1747년 1월 19일 함부르크 지방에서 태어나 1826년 11월 23일 7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일식 관측 기록을 남겼을 만큼 일찍이 천문학에 관심을 보인 그는 1772년 베를린 천문대에 들어가 1776년 29세의 나이에 천문대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요한 티티우스가 1766년 발견한 행성의 거리에 대한 수열을 요한 보데가 1977년 세상에 알리며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